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마주보고 앉아 허브티가 든 컵을 하나씩 들었다. 낯선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위해 그가 허브티를 연달아 세 모금 마실 때까지 기다렸으나 홀짝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마주한 그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중년이었다. 낯선 장소라 긴장을 하는 건지 컵만 쳐다보는 모양새가 애견용품점에서 직원의 친절함에 쭈뼛거렸던 나를 보는 듯하여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게 친절했던 점원처럼 나도 손님에게 친절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닭 수제비를 먹지 못하는지 묻고 싶었으나 그를 위해 그가 가장 자세하게 적어주었던 대상을 먼저 알아보기로 했다. 주신 사연은 잘 읽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만식이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우리 만식이요? 만식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 여전히 나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컵만 바라보는 자세는 그대로였으나 그는 막힘없이 만식이를 소개했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이미 사연에도 적혀 있었던 터라 나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만식이가 얼마나 영특한 녀석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설명을 마친 다음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체 없이 홈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가 설명한 대로 상아색 털에 황색 점이 드문드문 박힌 강아지 한 마리가 분홍색 혀를 쭉 내밀고 카메라를 응시한 모습이었다. 내 머릿속을 뛰어다녔던 가상의 강아지가 실존했던 녀석으로 교체됐다. 그는 사진이 많다며 휴대폰의 갤러리에서 사진을 더 보여주었다. 산책하는 사진에서는 이 공원을 만식이가 특별히 좋아했다는 말을, 주둥이 위에 간식을 올려놓고 침을 삐쭉 흘리는 장면에서는 유독 기다려 명령을 잘 따랐다는 말을 못했다. 그는 만식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애견 동호회 활동까지 했다. 미용을 잘 받은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았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에는 천진함이 있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논하며 중년은 소년이 되고 있었다. 눈에 띄게 행복해 보였다. 아이고, 정말 귀엽네요. 귀엽지요? 참 예뻤습니다. 이런 강아지라면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말실수를 한 걸까? 그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침울한 기운이 올라오는 중이었다. 만식이라는 존재는 이리도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가 또 울적하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 키워서 12년밖에 못 살고 갔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가 다시 허브티 한 모금을 들이켰다. 목이 조금 타는 듯 했다. 예쁘게 잘 키우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호회 사람들이 그럽디다. 믹스견들 요즘 15년은 너끈하게 산다고. 모든 강아지의 수명이 다 똑같지는 않은걸요. 아닙니다. 내가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만식이한테 자꾸 사람 먹을 걸 줬고 평소에 병원도 주기적으로 데려가 주지 못했습니다. 키울 자격이 없는데도 나 같은 사람이 키워서 12년밖에 못 산 겁니다. 더 좋은 사람이 키웠다면 달랐을 텐데. 중간중간마다 흐려지는 말꼬리에는 가느다란 떨림이 있었다. 우리 사이를 채운 작은 파동은 슬픔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에게 만식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선택한 가족이었다. 지인이 키우던 개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구경 삼아 찾아본 게 인연의 시작이었다. 긴 시간을 홀로 살았던 그에게 시골에서나 볼 법한 촌스러운 강아지는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존재였다. 작고 하얀 것의 꼬물거림이 애처로워 데려왔다지만 그는 자신이 그 강아지에게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부족한 형편에도 작은 녀석에게 안락한 세상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다. 그에겐 태어나 처음이었던 개, 만식이에겐 태어나 처음이었던 사람.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쌓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와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게 문제였다고 했다. 개라면 좋은 사료 먹고 너른 마당에서 뛰어놀며 커야 하겠죠. 나는 그걸 못했습니다. 퇴근하면 늘 TV 켜놓고 만식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만식이가 먹고 싶다 하면 사료 옆에 덜어줬고 간식도 개수를 세지 않고 먹고 싶어 하는 만큼 줬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무리 나가고 싶어 해도 달래서 감기 안 걸리게 실내에 뒀어야 했는데 넙죽넙죽 다 나갔지요. 나는 그렇게 키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만식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잘 따라줘서요. 정말로 녀석이 행복하게끔 키워주면 그게 잘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어요. 만식을 향한 애정이 죄책감으로 바뀐 건 애견 동호회 사람들의 칼날 같은 말들 때문이었다. 만식이가 죽은 뒤 그는 그리운 추억을 떠올리며 동호회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작성했고 큰 비난을 받았다. 개는 가급적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선 안 되며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편이다. 대체로 그런 관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에 형편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다. 그 역시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만식이 친구를 사귀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동호회 활동이 만식이에게는 강아지 친구들을 만들어줬으나 반대로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됐다. 동호회 회원들은 여태껏 그렇게 강아지를 키워왔냐며 만식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몰아갔다. 넉넉하지 않으면 강아지 키우지 마세요. 키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제발 시도도 하지 않았으면. 이래서 아저씨들은 답이 없다니까요. 어쩐지 행색터가 계속 혼자 살지 왜 죄 없는 강아지를 데려와서 고생시켰나요?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왜소하고 행동도 소극적이었다. 또한 견주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다. 용기를 내 가입한 동호회였지만 친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동호회 회원들의 평가에는 견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람 자체에 대한 교묘한 공격이 뒤섞여 있었다. 만식에게 나눠줬던 자신의 식사는 독극물로, 추운 겨울 함께 나갔던 산책은 노견에 대한 학대로 뒤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만식을 사랑했단 점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어쩌면 그 모든 사랑이 다 잘못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죄인이 된 건 그 순간부터였다. 만식이가 살아생전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닭수제비였습니다. 제가 참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시장 가면 생닭이 7,000원 밖에 안 합니다. 수제비로 끓여 먹으면 우리 둘이 이틀은 먹었지요. 그게 만식이를 해코지하는 줄도 모르고 참 뭐가 그리 맛있다고 자주 먹었을까요? 수제비 글자만 보아도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포장마차에서 남들이 먹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꼭 누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아요. 만식이요. 정말 동호회 사람들 말처럼 내가 죽인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현명하게 키우지 못해서 더 오래 못 살았나 봐요. 더 잘해줬더라면, 좋은 것만 먹였더라면 내가 죄인입니다. 처음 앉았을 때보다 티가 날 정도로 어깨가 움츠러든 그를 위해 나는 말없이 포트를 가져와 허브티를 더 채워주었다. 그는 좀 더 떨림이 심해진 손으로 컵을 부여잡고 허브티를 꼴깍꼴깍 삼켰다.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마음은 멀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 마음은 분명 엄마의 것과 결이 닮아 있었다. 자신이 부족하여 망자의 걸음을 재촉했다는 슬픔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달아나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의 떨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자꾸만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어린 내가 떠올랐다. 내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 일찍이 도움이 됐다면 달랐을 텐데. 우리 둘 사이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에 손가락질 할 순 없었다. 신청자와의 만남이 끝난 뒤 난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천장을 응시했다.